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어제 거의 24시간 전에 어떤 강사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본인의 여친에게 다이빙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하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사실은 저도 좀 비만이지만 여자분이 더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빙 하는데 이 비만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답은 체중 빨리 빼십시오라고 했지만, 사실 비만은 다이빙에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줄이고, 그 마지막에 제가 비만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비만 다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 비만과 관련되는 다이빙 이야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비만과 과체중의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과연 저희 나라에 얼마나 비만이신 분이 많을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역시 그 다이빙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그 비만이다 혹은 과체중이다, 이거의 차이는 지방질이 많은 게 비만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정상 체중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이 나갈 때는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병적인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는 과체중이고 몇 프로는 비만,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 주제에서 뭐 꼭 해야 될 이야기 아닌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그 비만 지수라고 하죠. BMI, Body Mass Index입니다. 즉, 우리 몸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뭐로 결정하는가 하면, 키와 체중의 어떤 이렇게 해서 표면적에 따른 어떤 체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다른 OECD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둘 다 후에서 나왔습니다. WHO에서. 근데 어떤 지역 WHO 국가들이 만든 기준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의하면 사실 엄청난 양의 수의 비만이신 분들이 저희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만 지수인 BMI는 문제가 뭔가 하면, 특히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이렇게 저처럼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BMI가 맞지 않습니다. 지방이 없이 근육이 많은데도 역시 이 BMI 수치는 올라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노인의 경우는 사실 몸에서 지방도 없지만 근육도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BMI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요즘은 허리둘레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의 둘레와 엉덩이의 둘레를 비교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피부의 주름이 되는 어떤 그 두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비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비만이 얼마나 있을까? 문제가 지금 저희 나라에서 적응하고 있는 이 비만 기준이 WHO의 스텝 국가들의 일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애들이 더 문제입니다. 어린애들이 굉장히 비만이 많아지는데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한 명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을 봤을 때 2007년에 31.7%였는데 이것이 2016년에 9년 지나니까 38.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는 뭐 비만이 엄청 많은 거죠. 이 기준에 따르면 원래는 비만이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OECD 국가 다른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WHO에서 제시한 그 글로벌한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그 기준에 넣어보면 실제로 저희들 BMI 이건 뭐건 그 정상적인 어떤 BMI 25kg/m 자성에 따르면 저희 나라 인구는 5.5%만 비만입니다. 이것도 그 2018년에 이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보면 저희들이 봐도 소위 말하는 살찐 사람은 많이 있지만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만협회에서 이것을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이신 분이 다이빙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비만이신 분은 당뇨, 고혈압 같은 어떤 그 심혈관계 질환이 빨리 오고 더 심하게 올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그냥 그 작은 경차에다가 엄청나게 큰 무게의 그 차량을 만들어 버리면 엔진이 금방 못 쓰게 되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은 본인이 뛸 수 있고 그 받쳐줄 수 있는 몸 덩어리의 한계가 있는데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심장이 일하는 게 엄청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그 모든 그 체내에 있는 어떤 지방질에도 혈액은 계속 보내져야 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비만 환자분 중에서 당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것은 지방이 피하에만 깔리는 게 아니죠.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혈류를 돌아다니면서 혈관 안에 자꾸 쌓이고 고여서 심근경색, 뭐 뇌졸중 이런 것들까지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또 한 가지 질소는 그 세포막을 통과할 때 소위 말하는 지방 용해성 (fat solubility라고 하는) 그것이 높은 가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세포막은 아주 얇은 지방질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많은 지방 세포들이 축적되어 있다면 굉장히 질소가 다른 기체보다는 쉽게, 그 다음에 비만이라면 많은 지방을 가지신 분이라면 많은 질소가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감압병 유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다이빙 하시는 숫자에 비하면 감압병이 훨씬 더 자주 걸립니다. 비만이신 분이 안 비만이신 분에 비해서 더 많이 걸립니다. 노령이 되면 몸속에 있는 근육은 위축이 되면서
줄어들면서 지방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성, 그 다음에 비만 환자, 그 다음에 노령이 될수록 감압병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비만 이신 분, 몸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는 분이 다이빙을 한다면 여러분을 찾아와서 저 다이빙 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는 저희들 그 의료 진술서에 보면 이 비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가 되면 사실은 병원에 가셔서 심혈관계, 그 다음에 순환호흡계, 폐까지 지금 현재의 건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도 체크가 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다이빙과 관련돼서 건강이 더 좋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체중이 지금 저보다 한 10kg 더 나간다면 저는 항상 그 키로 납 웨이트를 허리에 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 심장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 조절이 연령대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브를 하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서 근육질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혈관계를 위해서 당연히 걷기, 조금 빨리 걷기, 젊으신 분 같으면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여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불쩍불쩍 뛰고 있는 이런 그 줄넘기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즐겁게 다이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비만 여친에게 다이빙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강사분을 위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다이빙과 무관하게도 반드시 체중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는 있다면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다이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제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